자, 세계보건기구가요, 게임 중독은 질병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2개월간 과몰입할 때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마약 중독이 된 뇌와 유사한 모양이 나온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 마약 중독을 이렇게 된 사람의 뇌와 구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잘 나가는 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나가는 게 이 게임을 한국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퍼뜨렸지요. 그런데 이 게임 산업에 큰 데미지가 지금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의 언론들이 지금 게임 회사들로부터 광고를 많이 받고 이러니까 마치 이 게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세계보건기구가 큰 질병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8개 한국의 게임 단체들이 세계보건기구가 성급한 판단을 했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의 게임 산업 규모가 한 14조 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세계보건기구의 이 게임 산업이 마약 같은 중독성이 심각하다라고 낙인 효과를 찍게 되면서 이미지 손상을 입는 것은 물론,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에 강력한 규제가 가해져서 산업 전반에 침체를 갖게 오게 될까봐 이제 크게 지금 항의를 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마약처럼 뇌를 망가뜨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질병 분류의 근거는요,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이슈가 되어가지고 이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말은 2014년에 당시 세계보건기구 정신건강부가 중독 섹션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이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에 게임 중독이라는 이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명칭까지도 이 병명도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국제 질병 분류 초안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 중독 행위로 인한 장애 이 편이 새로 홈페이지에도 신설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데는 게임 중독이 마약 중독한 사람처럼 뇌를 망가뜨리고 영구 손상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벨기에의 이 한 박사가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의 14세 청소년 154명의 뇌를 촬영한 결과 일주일에 9시간 이상 게임을 한 청소년들의 뇌 왼쪽 줄무늬체 영역이 훨씬 커져 있다는 겁니다. 이 영역은 쾌락을 담당하는 그런 뇌의 보상센터 기능을 하면서 마약에 중독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영역의 뇌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 영구적으로 사람의 뇌를 손상시킨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2009년에도 분당 서울대 병원의 한 교수가 인터넷 게임 중독자의 경우 뇌가 코카인 중독자 뇌처럼 변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전적으로 옳은 결론이다. 한국의 게임 산업에 데미지가 있더라도 한국 언론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치 게임에 불과한 부분을 가지고 병처럼 성급하게 판단 내린 세계보건기구가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막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따라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요,
이 게임을 갖다가 질병으로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 49.4%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26.4%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리얼미터가 성인 6,187명을 조사한데도 찬성이 45.1, 반대가 36.1이라는 겁니다. 집에 아마 게임 중독 걸린 애들 하나 두고 있는 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전부 다 찬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마약, 도박처럼 중독성이 있는 걸로 다뤄야 된다라는 하는 부분에 36.3%가 타당하다, 34.3%가 그렇지 않다 했고 게임 중독자가 정신병일 가능성에 대해 58%가 동의한다. 그렇지 않다는 13.3%고 게임 이용 장애, 게이밍 디스오더라는 질병 코드한데 대해서 찬성하냐가 49.4, 반대한다가 26.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업계에 비상이 내려졌든 어쨌든 간에 남의 애들을 장래를 이렇게 망치고 저들은 그 지분을 팔아서 수조 원의 벤처 IT 재벌이 되고 이런 것이 옳은 것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잖아요. 게임 해가지고 돈 번 것들 보면 야구팀 만들고 저거들은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완전히 재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을 하는 애들은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기회 날리고 거의 희귀꼬물이로 언둥형 폐쇄 외톨이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 장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만들어서 파는 놈의 장래만 있지 게임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없게 만드는 이 중독적인 이 부분을 저는 국가가 나서서 아주 절대적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은 한국 게임 산업이 다 문을 닫더라도 매우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200억 불짜리 계약이다. 원전 내기 200억 불. 또 그걸 나중에 운영을 하면 또 200억 불쯤 벌지 모른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짓는데 개당 한 5조 안팎이 들고 20조.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운영하는데 또 그만큼의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얼추 지어져 가지고 그 중에 이제 차례대로 지어지고 있는데 원전의 장기 정비 계약 이것이 운영 아니겠습니까? 이 운영 입찰을 3년에서 5년짜리 계약으로 쪼개서 지금 UAE 측의 원전 관리회사에서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애초 10에서 15년 장기 정비 계약을 단독으로 한국이 지었으니 무조건 한국이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UAE 측 원전 운영회사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지난 2016년에 따른 9억 2천만 달러 1조 원 규모의 원전 운영 지형 계약에 이은 또 2부에 이제 나온 이 새로운 형태의 이 원전 정비 계약인데요. 장기 정비 계약인데 계약 기간은 최장 15년, 금액은 최대 3조 원에 달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운영사인 나와라고 부르는 UAE 회사는 이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장기 정비 계약을 3년 정도로 잘라서 한 5번의 계약을 맺고 특정 업체는 몰아주지 않고 여러 업체에 나눠서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기간도 아주 잘게 썰어서 3에서 5년으로 하고 그리고 계약 자체도 여러 업체에 나눠준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수주분이 애초에 한 3분의 1이 될 거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쯤에 가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UAE 측이 요 근래에 한국과 삐걱거리면서 임종석이 UAE 특사를 만나서 수습했다 어쨌다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UAE 측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이 문제에서 중동 사람들이 대충 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장사꾼 기질이 있고 눈치가 빠른데 최근에 한국의 탈원전 문제도 있고 지금 쌍방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한국이 원래는 지금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원전에서 나오는 폐연료봉, 핵 폐기물들을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UAE 측이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바뀔 때 또 문재인 정권으로 바뀔 때마다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를 했고 정권마다 계속 끌려다니는 일이 생겼던 거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변소 안 지어주고 화장실 없이 아파트를 준공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걸 갖다가 미국하고 무슨 바이오 프로세싱을 기술을 한국이 개발하는 것을 허용받아서 해보려고 하거나 프랑스나 러시아나 몽골 이런 데 갖다 묻거나 그쪽에 줘버리려고 했는데 그 뒤로 그런 협의들이 잘 되지 않아서 정권이 쉬쉬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2017년 12월에도 이 문제가 터져서 임종석이 특사로 가고 UAE 쪽에서 사람이 오고 얼마 전에도 왔다. 그래서 마치 잘 돼 가는 것처럼 했지만은 결국은 실컷 지어주고 이거 저가 수주해서 남는 것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싸게 수주했지요. 아마 한 80% 미만으로 수주했을 거예요. 그렇게 수주해 놓고는 이제는 이 폐기물 처리, 핵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또 그 처리 운영과 관련해서 외국에 물 밑에서 접촉하고 했지만은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정권도요. 자, 그렇게 되면서 UAE 측은 너네들이 핵 폐기물을 한국에 갖고 가서 처리하거나 너네들이 핵 폐연료봉을 그래서 이 재처리하는 부분에서 기술이 없다면 우리는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 때문에 여기 둘 수 없으니까 이 파트만은 떼내서 차라리 우리가 직접 프랑스를 주든지 하겠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부분을 떼어내다 보니까 일 자체가 이제 원전 이후에 정비 운영하는 부분에서 계속 업무들이 쪼개지는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문 정권 국민 앞에 소상히 그 경위를 밝히기 바랍니다. 자, 10대 그룹의 2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4, 5, 6 이 실적이 반토막 날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마이너스 56, SK가 마이너스 72%.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반도체 실적 하락되니 삼성전자건 SK 하이닉스건 그냥 한방 제대로 맞아버리는 경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대차는 그래도 이 지금 무너져 간다 해도 5.8% 그래도 실적이 성장할 거라고 나오는데 이 삼성과 SK는 거의 직격탄이고 LG도 마이너스 11.7, 포스코도 마이너스 6.44, 롯데는 마이너스 33.42, 현대중공업은 흑자 전환, 한진도 34.33. 참 그 와중에도 한진이 이 수익이 제일 높네요. 자, 그리고 KT도 마이너스 7.1 이런 식으로 지금 이 2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완전히 땅에 꼬르 박힌다. 자, 앞으로 경제 참 우려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 화웨이 부분과 기술 전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미중 무역 전쟁이 화웨이 등을 겨냥해 가지고요, 이 직접적으로 미중 기술 전쟁으로 가느냐? 화웨이는 기술 절취범이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결함이나 매뉴얼 오타까지도 그대로 뺏겨갔다. 화웨이가 미국 시스코사가 불법 복제에 항의하니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모토로라 제품의 사양을 빼돌려 유사 제품을 만들었고, 심지어 회로판을 도둑 촬영도 해가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ICT 기술 표준 단체들 회원 명단에서 지금 화웨이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앞으로 이 중국의 화웨이 업체들은 이런 이 세계적 기술 표준에 넣어주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 제재에 지금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가 기술을 절취한 의심되는 회사들이 시스코사, 모토로라사, 그리고 퀸텔 테크놀로지, 그리고 T모바일, CNEX 랩스 등 여러 회사에서 지금 기술을 뺏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도 일본 등의 나라에도 화웨이 제품을 수입 금지한 트럼프 논리를 그대로 따라주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호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전자통신 업계도 비상이 걸리고 있는데요. 자, 일본에서도 파나소닉, 도시바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고, 영국, 일본, 대만동의 이동통신도 화웨이의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이동통신사인 5개가 통신사가 판매 예정이던 화웨이 스마트폰 신제품을 취소하거나 판매 보류를 했다고 하고, 앞으로 예약 주문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화웨이 제품의 판매가 줄게 되면 국내 기업 매출에도 지금 영향이 생길 건데, 이 말은 한국도 역시 화웨이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못 파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일반 소비자가 쓰는 스마트폰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이 한국의 전자통신 기업이 주요 장비 등을 화웨이산을 쓰게 되면서 한국산에 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화웨이가 지금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나면서 그 부품을 한국에서 지금 받아가는 일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부품을 조달하고 화웨이가 절취한 기술로 그걸 갖다가 이제 스마트폰을 완성품을 만드는 부분 등이 문제가 크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또 통신업계 중에는 화웨이 기지국 장비를 국내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LG U+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재로 인해 화웨이 장비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자, LG U+는 지금 5G하고 관련해서 수도권 북부 강원도 등에 5,000여 개의 화웨이 장비, 그러니까 통신 중계 장비를 이렇게 할 건데 지금 5G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화웨이 제품을 못 쓰게 하면 앞으로 LG가 이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더 큰일 당하기 전에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래서 무역 전쟁이 지금 중국의 통신업계에 대한 이 세계적인 봉쇄 작전, 그리고 이제 3단계로 환율 전쟁까지도 확전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상계 관세를 매겨버리겠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물건을 팔면서 저거 나라의 달러와의 이 상대적 가치를, 자기 나라 통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미국의 수출을 유리하게 하면 우리가 그 낮춘 만큼의 관세를 더 올려서 때려버리겠다. 그래서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이 지금 환율 전쟁의 대표적인 타깃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도 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자주 지정된 나라라서 앞으로 미국이 이 환율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되면 한국에 대해서도 환율 문제를 이렇게 지적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 이 경제가 지금 심각해져서 지금 골드바가 시중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품절이 됐대요. 금, 달러, 채권으로 돈이 이동을 하면서 이번 달에 골드바가 100억 넘게 팔리고 금값이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달러 예금이나 채권에도 지금 몰리면서 지금 이 골드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겁을 먹고요.
가계부채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다. 지금 1540조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가계부채가 터져버리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GDP하고 비슷한 경우 이런 액수로 커졌는데 100%가 된 거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 신경 써야 된다고 정부 쪽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세계가 혼란스럽게 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한국은 한가하게 지금 타다 택시니 뭐니 해서 이재용이가 택시들 그냥 맨날 건드리고 이것이 혁신이냐 한간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 잘 나가던 게임 산업도 지금 급속도로 위기에 빠져들고요. 저는 이거 한국이 이런 거 너무 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게임 하는 집에 애들 한번 보십시오. 그 좀 미친놈들 안 같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이해한다 해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일할 생각도 공부할 생각도 미래를 갖다가 생각도 사회도 생각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그런데 이런 것도 혁신이고 타다 택시도 혁신이고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산업으로 가야지요. 자, 한번 대한민국이 뭘 갖고 먹거리로 할 건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